전국 3대 빵집이 아니라 일장 빵집이다. 지역 이름을 성심광역시로 바꾸고 빵집 이름을 대전당으로 바꿔도 되겠다. 대전역 KTX는 성심당 쉬는 날에 공지를 띄워줘라 등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성심당. 그 유명한 튀김 소보로는 말할 것도 없고 시즌 메뉴인 딸기 시루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갈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죠.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대전의 자랑, 대전의 심장인 성심당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성심당에 방문하시면 더 재밌고 맛있게 빵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성심당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의 성심당을 만든 임길수는 과수원 일을 하면서 아내와 4딸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6.25 전쟁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해요. 여름부터 시작된 전쟁이 겨울까지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는 상황이었고 동네가 쑥대밭이 되면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죠. 임길수도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이었던 함경북도 함주군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제대로 쌀 겨를도 없이 서둘러 흥남부두를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힘들게 도착한 흥남부두에는 이미 피난민들로 가득 차 있었고 다행히 군인들이 사용하는 군함과 화물선이 몇 척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임길순의 가족들은 마지막 배였던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고 해요. 흥남부두를 출발한 배는 이틀간 바다를 달려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에 거제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를 보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조용하던 어촌에 1만 4천여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들이닥쳤지만 거제도의 인심은 야박하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바닷가에 나와 주먹밥을 나누어주며 피난민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었다고 하죠. 그래서 임길순의 가족들은 아는 사람 하나 없었고 풍경조차 낯선 이곳에서 두려움보다는 안도감이 훨씬 컸다고 해요. 하지만 배에서 내린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냐면 농사일과 바닷일이 전부인 시골에서 피난민이 생계를 유지할 만한 일거리가 거의 없었거든요.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농촌이 아닌 도시로 가야만 했고 그래서 임길순은 거제도와 가까운 군항도시였던 진해로 건너가게 됩니다. 임길순과 가족들은 진해에 정착하면서 냉면을 삶아 팔았는데요. 남한에서 처음 보는 음식이었던 냉면이 제법 인기를 끌기도 했고 고향 음식을 그리워하는 피난민들도 그의 냉면집을 자주 찾으면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돈을 벌기도 했어요. 드디어 1953년 7월에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전쟁이 끝나고 첫 아들이었던 영진을 낳게 되는데요. 진해에서 영광스러운 아들을 얻었다고 해서 이름을 영진이라고 지었던 거죠. 참고로 이 사람이 지금의 성심당을 이끌고 있는 성심당 회장 이명진입니다. 그렇게 첫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이 2살쯤 되던 해에 서울까지 가는 기차가 정식으로 개통되었다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철도 운영권은 한동안 미군 사령부가 쥐고 있었고 1955년 6월 초에 미군 사령부가 한국 정부에 철도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개통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서울로 가는 기차가 개통되자마자 1956년 여름에 임길순과 가족들은 서울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싣게 되었다고 해요. 아무 인연도 없는 남한 땅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울이라면 우리 가족이 깃들 곳이 어디엔가 있지 않을까 싶어 진해를 떠나 서울로 향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 잘 가던 기차가 고장이 나면서 대전역에 멈춰서게 됐어요. 그때는 기차가 한번 고장나면 고치기가 무척 어려웠는데 열차도 얼마 없고 열차를 고칠 수 있는 기술자도 거의 없는 상황에 열차에서 갑자기 내리게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다리는 것 뿐이었죠. 언제 다시 출발할 수 있을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에 그와 가족들은 열차에서 내려 대전역 광장으로 나왔는데 당시에 사람들도 많고 분위기도 활기찬 대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비록 원래 목적지가 서울이긴 했지만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 있는 대전은 전국의 농수산물들이 모여드는 도시였기 때문에 서울 못지않게 매력적인 곳이었고 결국 임길순과 가족들은 서울에 가지 않고 대전에서 살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서울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접어둔 채로 대전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깊은 고민에 잠기게 된 그는 일단 근처에 있는 대흥동 성당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흥남부두에서 피난을 온 이야기를 들은 신부님께서는 그에게 밀가루 2포대를 선뜻 건네주셨다고 해요. 밀가루 2포대를 받아든 부부는 이걸로 찐빵 장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대전역 앞에 작은 천막을 치고 찐빵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찐빵을 팔기 위해 빵을 파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기술을 배우기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시작된 찐빵집은 성스러운 마음이라는 뜻의 성심당이라는 작은 팻말을 달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성심당은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올 정도로 장사가 굉장히 잘 됐다고 해요. 그는 당일 생산한 빵은 당일 모두 소진한다 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팔다가 남는 빵이 있으면 전쟁고아나 동네 어르신,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당시에
전쟁 때문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목적교 아래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장사가 끝나면 남은 빵을 싸들고 매일 그곳으로 향했다고 해요. 나중에는 빵이 워낙 잘 팔리니까 기부할 만큼 빵이 남지 않아서 아예 기부용으로 빵을 더 만들어내기도 했대요. 대전역 앞에서 조그맣게 시작했던 성심당이 몸집을 키우면서 지금의 케이크 부티크 자리인 대전 은행동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곳은 허허벌판에 큼지막한 성당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임길순을 뜯어 말리기도 했었는데요. 하루 2번 성당 종소리가 들리는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중요했던 그는 결국 대전 은행동 자리로 가게를 이전하게 됐죠. 진해에서 태어난 아들 이명진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 빵 배달을 시작했고 어느덧 어른이 되어 성심당의 2번째 사장님이 됩니다. 바로 위 누나가 결혼을 하면서 가게를 운영할 사람이 없었고 아버지는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였거든요. 가게를 운영할 사람이 첫째 아들인 이명진밖에 없었던 거죠. 첫째 아들이 운영을 하면서 성심당은 몸집을 엄청나게 키울 수 있었는데 특히 튀김 소보로, 포장 빙수, 케이크 이렇게 3가지를 중심으로 성심당을 이끌었다고 해요. 일단 튀김 소보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가게의 새로운 사장님이 된 이명진은 기존과는 다른 빵을 만들어 팔고 싶었어요. 당시에 대부분의 빵집에서 단팥빵과 소보로 그리고 도넛을 팔고 있었는데 그는 이 3가지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빵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단팥빵의 달콤한 맛과 소보로의 고소한 맛 그리고 도넛의 바삭함을 더하고 마지막으로 초콜릿까지 입힌다면 그야말로 대박이 날 거라는 생각에 제품 개발에 들어갔고 마침내 성심당의 정체성인 튀김 소보로를 만들게 됩니다. 자글자글 기름 끓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은행동 골목에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줄을 서서 튀김 소보로를 사먹기 시작했습니다. 번호표에 개수까지 적어서 튀김 소보로를 팔기 시작했고 튀김 소보로는 지금까지 8천만 개가 넘게 팔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 포장 빙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더운 여름철에는 성심당에서 팥빙수를 팔기도 했었는데요. 여름이 되면 튀김 소보로보다 팥빙수가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팥빙수는 아이스크림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에 최고의 여름 간식이었거든요. 어느 하루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팥빙수를 사가겠다며 냄비를 들고 오신 걸 보고 아무리 집이 가까워도 빙수를 냄비에 담아가면 금방 녹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빙수를 안 녹고 집에서 먹게 할 수 있을까 깊게 고민하게 됐고 그때 그의 머릿속에 스친 게 바로 병원에서 링거를 보관하던 스티로폼 박스였습니다. 그는 그 박스를 구해다가 팥빙수를 포장한 뒤에 놀이터 철봉에 매달아 놓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무려 3시간 동안 빙수가 녹지 않는 걸 보고 아 이거다 싶어 그때부터 포장 빙수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식으로 빙수를 파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성심당의 포장 빙수는 순식간에 대전의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성심당 케이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만 하더라도 케이크는 모두 버터크림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예쁜 모양을 만들기는 좋아도 느끼해서 먹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이때 일본에 신혼여행을 갔다 온 이명진은 일본의 케이크 가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성심당의 생크림 케이크를 출시하게 됩니다. 3분 즉석 케이크라는 이름을 붙이고 손님이 보는 앞에서 바로 모양을 내고 포장을 해줬는데 이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특히 성심당 케이크는 엄청 달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운 질감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튀김소보로, 포장빙수, 생크림 케이크 이렇게 3가지를 중심으로 성심당은 몸집을 점점 키워갔고 어느새 대전의 명물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 있는 빵집이 되었죠. 꽃길만 걸을 것 같던 성심당은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에 IMF와 프랜차이즈 사업 실패로 휘청이게 됩니다. 1997년에 IMF로 인한 여파도 만만치 않았는데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 대전 사람들만 아는 빵집이었던 성심당은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에 밀려 경쟁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명진의 동생인 임기석이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가지면서 무리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에 도전했다 실패하면서 성심당은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됐죠. 설상가상으로 2005년에는 동생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매입한 동생의 건물에 대형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성심당은 망한 브랜드라는 오명까지 떠안게 됩니다. 이때 빵 만드는 공장이 모두 타버려 더 이상 빵을 구워낼 수 없게 되면서 성심당의 사장인 이명진도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심당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성심당 직원들은 잿더미 속의 우리 회사 우리가 일으켜 세우자 라며 현수막을 내걸고 복구 작업에 나섰고 6일 만에 다시 빵을 구워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성심당은 창업 초기의 마음을 유지하며 한 길만 판다는 심정으로 대전 지역에서만 빵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자체 브랜드 개발을 고민 중이던 지자체와 손을 잡으며 다양한 대표 상품을 개발했고 성심당은 마침내 대전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죠. 2012년에는 대전역에 세 번째 직영점을 오픈하게 되는데 KTX를 타고 일부러 대전역에 내려서 성심당을 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때문에 튀김 소보로를 사 먹으려는 줄이 너무 길어서 기차 시간을 놓치는 승객들도 있었다고 하죠. 2013년 1월엔 서울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에 초청을 받아 일주일간 팝업 행사를 열게 되는데요. 이때 튀김 소보로를 만들어 팔았는데 처음에는 대전 사람들만 아는 빵집을 서울 사람들이 과연 좋아해줄까 싶어서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걱정도 잠시 성심당 튀김 소보로를 맛보기 위해 무려 1시간 반을 넘게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서울 백화점 팝업 스토어를 통해 성심당은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유명한 빵집이 될 수 있었죠. 팝업 행사로 대박을 치니까 서울 롯데월드몰에 입점해달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는데 성심당은 대전에서만 만날 수 있다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요. 참고로 성심당은 지금까지도 이 말을 지키며 대전에서만 빵을 판매하고 있죠. 성심당은 어느새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빵집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주말에는 KTX를 타고 성심당에 들려 빵을 사가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크리스마스에는 딸기가 가득 들어간 딸기 시럽 케이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오픈런을 하며 케이크를 사가기도 했죠. 최근에는 성심당이 5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리는 서울 로컬 크리에이티브 전시에 참여한다고 전해져 화제가 됐는데요. 여기에서도 빵을 판매하는 건가 싶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지만 성심당은 빵을 대전에서만 판매한다고 공지를 하여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전시만 한다니 오늘 내 세상이 무너졌다 라는 아쉬운 반응을 보였죠. 오늘은 작은 천막에서 시작해 어느새 100년을 바라보고 있는 대전의 명물 성심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성심당에서 어떤 빵을 주로 좋아하시는지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